안녕하세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이건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목사님, 2024년 새해가 됐습니다. 진짜 빨리 지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새해가 되면요 기도 제목을 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도 많이 실수했는데요. 너무 크고 원대한 것 계획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마음에 결단하시고 잘 실천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첫 손님 오십니다. 우리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시죠. 예. 행복택시 13번째 운행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비가 오네요, 목사님. 글쎄 말이에요.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가 와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도 실내에서 찍었고요. 네. 초대 손님과 만나는 행복 정류장의 위치도 살짝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예. 좀 비 오는 상황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2024년 첫 번째 힌트 봉투가 제 손에 있고요. 네.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10년입니다. 10년. 자, 10년, 뭐가 감이 안 10년이나 하는 걸까요? 꿈을 이루시는데 10년이 걸리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때로는 이제 아버지와의 좋은 화해를 갖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이 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니까요. 이제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10년이 걸렸나. 예.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 도저히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네. 바로 두 번째 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707명. 707명. 707. 요즘은 학교 전교생 숫자도 300에서 한 500명도 안 넘어요, 목사님. 그렇겠죠. 도대체. 지금 혜원 씨가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신데 많은 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그들이 오면 잘 받아들여서 네. 먹고 재우고 교육하고 해서 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저도 살짝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그 외에 강연에도 많이 나오시고 예, 예. 책도 내신 분인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저랑 목사님과 지금 같은 분을 연상하고 있다면요. 근데 저는요, 네. 그분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라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기억나는데요. 네네. 맞을지 모르겠지만 박주정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힌트를 보면 예. 박주정 선생님이 맞으신지 저도 솔직히 그 선생님을 지금 생각했거든요. 아하, 예. 세 번째 힌트를 볼게요. 표창장입니다. 표창장. 네. 박주정 선생님 표창장 많이 받으셨잖아요. 많이 받았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교육상, 표창장 예. 이런 거 무척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공로가 예. 엄청나시잖아요. 저는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네. 정말 존경해도 될 만한 귀한 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왠지 맞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 거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추면 맞춰서 좋고 예. 또 못 맞추면 그냥 기대감 가득, 설렘 가득으로 만나뵈러 가는 순간까지 아주 긴장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교육 쪽으로는 몇 년? 32년 와, 많이
자, 이제까지 한 메이크업 중에 제일 마음에 든 것 같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행복정류장이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는 이제까지 들었던 프로그램 제목 중에 듣고 가슴이 뭉클했던 제목은 여기밖에 없었어요. 아, 여기 서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네. 저희 내려서 만나보겠습니다. 아, 박지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좋습니다. 아니, 이 예. 가방 딱 들고 멀리서 뵈는데 예. 정말 우리 스승님들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랄까, 선생님 뵈면 목사님 그렇죠. 그 인성교육의 일타 강사 그런 느낌도 나죠? 예. 저도 나중에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손자까지 본방 사수를 네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행복택시로 스튜디오까지 모시거든요. 아, 또 가는군요. 네, 예, 예. 목사님께서 운전해 네. 주세요. 저는 여기서 방송한 줄 알았어요. 아, 여기서 할까요? 예, 그럼 저희와 저희들이랑 함께 모시도록 가실까요?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택시 스튜디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아, 선생님 오늘 또 네네. 이렇게 비가 겨울비가 내려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오시는데요. 네, 기쁜 마음으로 왔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이제 옛날 세대라 네. 선생님 같으면 하늘 같은 분,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 못 했는데 네. 오늘 박 선생님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선생님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자상해 보시고 자애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스승님들이 이렇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했잖아요. 그럼요. 네네. 참 예, 이끌어주시고 멘토처럼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그랬는데요. 정말 그렇죠. 박 선생님처럼 인자한 표정, 또 미소, 또 말씀, 이러한 분을 제가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으로 모셨으면 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선생님 뵌 첫인상에서 끝도 없이 좋은 말들이 나오는 예, 예. 것은 아마 학생들도 같은 마음으로 느낄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맞아요. 어떻게 학생들한테 아직도 인기 많으시죠?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많습니다. 아, 교장실에 들어와서 네. 저에게 맨날 같이 놀자고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자주 와서 재밌게 놀까 생각해 물어봤어요. 아하.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은 속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야. 우리를 쳐다보고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날 웃고 다니잖아요. 아, 그 아이들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 나는 얘들을 보면 왜 정신 나간처럼 막 웃고 다니지 생각했더니 그렇게 이쁜 거예요. 이야.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네.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가 밖에 나가면 그냥 안고 전라도 말로 앵긴다 그러거든요. 아. 네네. 손을 잡아주라 걸고. 네. 하여튼 그렇게 반가워해요. 아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즐겁죠. 애들을 보면. 네, 네. 그냥 아이들 보시는 선생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군요. 예, 예. 그렇죠. 다른 거 생각하다가 조금 기분이 우울한데 이 아이들 생각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야. 그리고 방학이 돼서 아이들이 안 오는 교정에 있으면 외로워요. 어머. 예, 막 보고 싶고 애들이.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꼰대 어른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선생님의 그 방 문을 계속 두드리고 귀찮게 하는 게 그렇죠. 아닐까 어.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선생님 그 네. 책 표지에서 봤던 그 숫자 때문에 707, 네. 707 이 아이들에 대한 스토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 네네. 어쩔 수 없어요. 그 뭐 007도 아니고 그렇죠. 그 707,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책을 열어보게 됐거든요. 네네. 저도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어요, 선생님. 네. 그 안에 그 707명 아이들에 대한 그 10년간의 그 스토리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1992년도에 한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갔죠. 네. 그게 첫 번째셨죠? 그렇죠. 선생님? 예. 공부를 정말 조금 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그 당시에 실업계를 다닐 때였어요. 네. 가정 형편도 어렵고 아이들이 너무나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학교를 그냥 오고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한번 안아보고 꿈을 키워주려고 1년 동안 아주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 애들한테 힘을 썼지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해서 제가 이제 다른 학교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시험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완전 인연이네요. 네. 와.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나도 그냥 선생님 채만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자.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 집이 그 학교 부근에 있는 10평짜리 아파트, 사골세 아파트에 살 때거든요. 네. 그해 93년 6월에 갑자기 8명의 아이들이 저희 집에를 찾아 들어오고 이게 8707이에요. 처음에 8부터 시작한 거죠. 들어와서 뭐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 10평짜리 아파트에서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야. 아니, 거기 방도 하나밖에 없고 아니 어쩜 이렇게 당돌하고 당당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그 말썽꾸러기들이 들어와서 달라진 모습을 제가 이제 목격하게 되죠. 네. 아,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네.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루게 되니까 내가 필요 없고 선생님이 필요 없네. 아하. 저 애들을 저렇게 무시하고 놔둘 일이 아니네. 네네. 그렇다면 저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겠네. 라고 생각을 그해 하게 된 거죠. 93년도에. 네. 그런 생각이 그냥 네.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선생님.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제 그 애들을 데리고 살 때 힘든 것은 방이 좁아서 그렇죠. 예, 네. 그 애들 수많은 애들 8명, 우리 식구 3명. 두 번째는 너무나 뭘 많이 먹으니까 그다음에 도시락을 8개를 싸줘야 되니까. 네네. 그다음에 도시락까지요. 그렇죠. 그 시절에 도시락 쌌죠, 선생님? 네네, 와.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빨래를 손빨래로 해대면서 살았으니까 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선생님? 저도 제가 가정을 일구고 있는데요. 네. 제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받아들일 때 아내는 이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겠죠. 예. 너무 당연한 네. 반응 아니에요, 목사님?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언제부턴가 음. 나보다 더 친해진 거 있죠. 그렇죠. 이야. 네. 아. 그러면서 내가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어머나. 이야. 괜찮다고. 어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이 든 거죠. 어머, 아이고, 세상에.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내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좁은 데서 8명을 데리고 살아보다 보니까 네. 이것은 너무 좁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살지 말고 우리 학교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그 산 밑에 4,000평의 농장에 이야. 가운데 감나무 농장에 가운데가 창고가 있어요. 네. 그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방이 4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임대비가 우리 집 사골세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네, 시골이니까. 어머나. 이야. 얘들아 우리 이쪽에서 살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0년 동안 707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야. 한 번에 707명이라고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아. 불가능해요. 아이고, 정원은 그럼요. 8명밖에 안 돼요. 네, 불가능하죠. 네, 왜 8명이냐면 네. 거기서 학교까지가 10km거든요. 어. 그러니까 얼른 아침에 깨워서 아이들을 밥 먹여서 도시락 싸서 내 차에다가 4명 태워가지고 학교 얼른 10km 가서 데려다주고 또 10km 돌아와서 아하. 두 번째 아이들 아이고, 세상에. 4명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오려면 8명 이상은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한 인원이 있었네요. 예, 정원이 8명이에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 8명으로 시작된 아이들이 교체되면서 네.
707명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와, 이게 무슨 우리 이어달리기 할 때 개주할 때 왜 선생님 바통 터치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네요. 나 8명 이제 끝났으니 너희들 들어와. 난 나갈게. 뭐 이런 느낌. 실제로 네. 그랬어요. 선생님 그 안에 이제 10년 동안 지금 살짝 상상만 해도 뭐 엄청난 일들이 네, 펼쳐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힘든 일들을 10년 동안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네.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 첫 번째가 뭐냐면 네. 그 처음에 8명이 쳐들어와서 살자고 할 때 왜 네. 데리고 살았냐고 물어요. 그렇죠. 근데 네. 나는 근데 10년이 몇십 년이 지나간 일인데 그때를 회상하면 왜 데리고 살았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근데 유추해 보건데 예, 네. 예. 그 애들이 오는 게 당황스러웠지만 그 아이들의 조그맣게 변화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아, 달라지네. 네. 달라져. 예. 우리가 어디 꽃씨 뿌려놓고 매일 가서 꽃씨가 언제 나는가 보듯이. 물 주면서요. 예. 어. 조금씩 나는 그 모습에 이제 매료가 됐고, 이제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이 돼버린 거고, 아. 네. 뭐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공색한 답변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농장에 가서 707명을 데리고 살 때 가장 힘든 것은 어쨌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였겠죠. 네. 네, 지금도 그 빚이 1억 4천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돈을 버는 거나 이런 거에 밝은 사람이었다면 못하겠죠. 네, 네. 제가 이 경제적인 관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10년의 세월을 아이들과 살았지 않았을까.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장점으로 작용했네요. 큰 목사님. 장점이죠. 근데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네. 돈 걱정을 하다가 한 5분 후면 또 잊어먹어 버리고. 아, 큰 장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그냥 아이들하고 사는 게 즐겁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돈에 계속 매여 있으셨으면 이 예. 희망을 바라보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선생님. 근데 선생님 이제 그 이후에 장학사부터 그 포지션이라고 그러나요? 여러 개를 거쳐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92년에 시작해서 2003년까지 네. 이제 선생님으로서 10년 동안 그 공동학습장이라고 아까 폐가에서 네, 네, 네. 네. 10년 동안 707명을 거기서 데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들밖에 케어할 수가 없겠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들어가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을 한번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려면 장학사 시험을 봐야겠다. 아. 아, 그래서 2003년에 장학사 시험을 봐서 그래서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아, 네, 다 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근데 그걸 또 딱딱 합격하신 것도 대단한 겁니다. 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또 그렇겠죠. 네, 노력하셨겠어요. 그 애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와. 근데 그 애들이 뭐라 했냐면 네. 선생님 그러다가 머리 돌아버리면 어쩔래요?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만하라고. 이렇게 상 쭉 펴놓고 같이 앉아 계셨겠네요. 예, 아기 배 깔고 누웠어요. 어머나. 그럼 제 상상만 다리 위에다가 바로 올리고요. 아하. 나도 지그들 발에다 올리면서 아유 공부했어요. 세상에 누워서. 따뜻해라. 예. 아유 어떡해. 요즘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스승과 제자의 그렇죠. 그런 이미지 저희 쉽게 네. 상상 너무 못하는. 좋았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뻤어요. 아, 속도 많이 썩었고요. 얼마나 많이 썩겠어요. 진짜 그래도 선생님 이뻐요. 대단하시고 앞으로 이제 막 그 스토리들이 얼마나 재밌고 또 정말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울지 막 상상이 돼요. 선생님 선생님에 대한 저희가 이제 막 그 뭐라 그럴까 정보? 뭐 힌트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또 네. 빠지지 않는 게 선생님 표창장 뭐 공로상 이런 거 너무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알아봤더니 뭐 너무 많아요. 네. 대통령 표창장, 교육부 장관 표창장, 뭐 훈장도 타셨고요. 네. 최근에도 수상하셨네요. 네. 이게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서 본 희망의 열매네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네. 이야기가 여러분들 덕분에 방송에 나가니까. 아, 학생들도 이렇게 상장 이런 거 받으면 엄청 좋아하는데 예. 선생님도 그런 것을 받게 되면 뿌듯한 마음 이런 것이 좀 특별하십니까? 저는 뿌듯하고 특별하다기보다는요. 예. 그 상을 받을 때 늘 미안하죠. 아. 누구에게 미안하냐면 네.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저 혼자 있겠습니까? 예, 예. 쌀이 없을 때 갖다 준 장학사님들, 네. 그다음에 그 고생하는 어머니들, 그들 양말이 없을 때 하늘로 기뻐주셨던 사람들,
내가 그 애들 팬티를 사려고 돈이 없어서 애기 돌반지를 팔아서 예. 사러 갔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그 애들 팬티를 사줬던 사람들 수도 없이 저는 한 수십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 예. 수십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네. 그 상을 제가 지금 대표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그분들의 기억이 안 나서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이다.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네. 미안한 거예요. 아, 선생님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다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요. 아, 나 그게 항상 마음의 빛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 그러지만 네. 나 혼자 한 일 아닙니다. 네. 나 혼자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들을 저는 이 인간이 한 줄 알았는데요. 네.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밤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아이들을 도망가 버리고 자동차 훔치고 오토바이 막 타서 나무 집 가버리고 이런 애들을 네. 예, 예. 데리고 살았는데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아. 사고가 났으면 저는 그때는 그게 무허가잖아요. 네. 뭐 어디다가 이렇게 인간을 낸 것도 아니고 지원을 받던 것도 아닌데 큰일 날 일이네요. 지금 생각하면 무서워서 하지도 못할 일을 10년 동안 한 거예요. 음. 거기서 만약에 아이들이 하나가 다쳤거나 탈선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네. 그 부모들이 저를 고발한다면요. 저는 아하. 학교를 그만뒀어야 돼요. 그러네요. 무슨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예. 무허가에 지어서 아이들을 사고 나게 한 사람이 돼버렸을 거예요. 이야. 근데 그걸 저는 저의 정생인지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이고. 네. 아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네. 택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택도 안 되는. 네. 근데 그걸 전 늦게 깨달은 거예요. 어. 아, 하나님이 먼저 와주셨다. 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깨닫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 아이들 교도소 가고 재판장에 가고 그 애들 받아주고 울고 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힘을 얻게 해주셨던 거지. 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밥은 떨어주고 빚을 내가지고 그 아이들 속옷을 입혀야 되는데 선생님은 월급 뻔한 건데 그렇죠. 예.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네. 근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주위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소문을 냈어요. 어떤 소문이요? 돈을 받고 애들을 뭐 한다. 제 출세를 위해서 아이들을 막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아. 또 그 여학생들이 집 나간 애들 또 데리고 살 때는 무슨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막 아. 헛소문을 내고 그럴 때 예, 예. 아우, 그때가-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그때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때 막 네. 그래서 내가 울부짖고 화가 나면 내 아내가 그렇게 힘들다면 그만 하지 마세요. 예. 근데 나 그 다음에 또 눈을 뜨고 나면 그 애들 너희들 집에 돌아가라 이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데리고 살다 보니까 그 10년의 세월이 간 거죠. 아, 네. 세상에나. 아, 거의 뭐 예수님이 모함 당하시는 수준. 그 그러게요. 수준으로 그걸 이겨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보여주신 사랑에 네. 이제 하나님께서도 또 그런 것들은 막아주시지 않을까. 좀. 그리고 이제 남이 뭐라고 해도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아. 힘들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대항하지 않으시니까 네. 사실이 금방 드러나고 네, 네. 그들도 인정하고 아마도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과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책을 낸 거예요. 아, 사실이냐. 네네. 아, 오해를 좀 해명도 하시려고요. 예, 예. 어떻게 아. 한 거냐. 그때 책을 읽고 나서는 아, 이제 이해됐다. 진짜 미안하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진짜요? 형 진짜 그 말을 좀 하지 그랬느냐. 야, 그럼 묻지 않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네, 또 일일이 다 말하고 다닐 순 없잖아요. 없고요. 네네. 그렇죠. 네, 선생님, 네. 우리 이제 방송국 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거의 아. 도착해서 아, 예, 같이 예. 방송국에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얼굴은 아버지를 안 닮았대요. 우리 아버지는 잘생기셨어요. 네. 근데 나는 별로였는데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엄마는 별로 안 이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지는 잘생겼어요. 네. 근데 그 애삼촌이 누구냐면요. 네. 세상에 그 선생님인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예. 때린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인 거예요. 그 애삼촌이 10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너무너무 두근거렸어요. 예, 예. 주정이 어머니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가 이밤중에 왜 왔냐?
큰일 났습니다. 근데 뭐가 큰일 났단 말이냐? 주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다. 주정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의 삶과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신 이야기까지 함께 모아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선생님 여기 분위기 좀 어떠신지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세대에서 그런지 저 보리밭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아빠랑 저렇게 가는 모습 그리고 빛이 내리는 그 모습은 아주 진짜 우리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많은 출연자 중에 이거 보고 자신의 감성을 표현해 주신 분은 선생님 처음입니다. 난 처음부터 느낌이에요. 와, 섬세하십니다. 사시는 곳이 전남이시고 네, 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특별한 마음의 계기가 있으신지요? 학교 현장에서 있으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저로서는 일찍 잃어버린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버지, 네. 교육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은 집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고요. 네, 네. 그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큰데 음, 지금 이 시대의 남자들, 아버지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회사 생활만 잘하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제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보고 싶음,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로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그 중요성, 음, 그리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편안했어요. 네. 야,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예.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선생님 저희가 차 안에서 오면서 707명 아이들에 대한 스토리를 전해 들었는데요. 이제 선생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어린 시절 기억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버지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자꾸 목이 메여요. 그래서 어디 강의 가서는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요. 아, 왜냐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래도 할게요. 왜냐하면 네. 하고 나니까 제가 치유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말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네. 우리 아버지는 왜 다른 사람들은 발을 2개 가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을까? 예.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다리가 여기가 없는 아, 네. 그 아버지를 나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다리가 없는 분이었으니까. 음, 그게 나한테는 좀 충격이었죠. 그리고 이제 5, 6, 7살 네. 때부터 이제 아버지 생각이 선명하게 나는 거죠. 네. 예. 우리 집은 사남 사녀였습니다. 많이도 낳았죠. 예. 근데 저는 위에서 6번째.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는 달리기 시합이 있었나 봐요, 군에서. 네. 근데 잠깐 쓰러졌는데 별로 다치는 게 없는데 습을 잘못해갖고 병원에서 여기를 잘라야 돼요.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는. 이 다리를 치료를 하려고 논하고 밭하고 집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장애인이 되면 그만두게 됐나 봐요. 네. 목발을 짚고 엄마와 형제 5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깊은 산중에 있는 문중 땅을 좀 사가지고 생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사신 거예요. 힘들게, 네.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아버지가 한문하고 주산을 그렇게 박시겠다네요. 이야. 그러니까 글을 못 믿는 문맹자들이 그 시대 때는 많았대요. 그렇겠죠. 네. 예, 1960에서 70년 사이.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공군에 있는 한 500명의 그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서당을 차려가지고 농사가 좀 한가할 때 그 처녀총각이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낮에는 한문을, 밤에는 주산을 어.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무료로 아버지가 가르쳤나 봐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6살 때부터 다리 하나 없는 아버지 그 다리에 앉아서 그 형들과 함께 네. 한문하고 주산을 배운 거예요. 네. 일찍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까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입학하기도 전에 주산이 암산이 3단, 와. 3급이 아니라 3단. 이야. 그다음에 수리가 3단, 이 주산누고 3단. 그러니까 엄청난 선행학습을 한 거죠.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네. 제가 주산을 잘 노니까 네. 그 당시는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는데 어. 네. 한 반의 아이들의 성적을 평균 합산 석차를 내려면 선생님들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주산도 그렇죠. 계산기도 없으니까. 네. 근데 이 꼬맹이가 그걸 갖다 주기만 하면 쭉쭉쭉쭉 해내잖아요. 전 1학년부터 6학년 전체를. 네. 그러니까 6월의 어느 날 교무실 누나가 올라와서 주정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평가표가 다 있으니까 합산 평균 좀 예. 내주라. 네, 네. 누나 놔두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1학년, 6학년 것을 이 평균을 내다 보니까 내 성적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전 과목이 하나도 안 틀리거나 어쩌다 하나 틀리거든요. 근데 국어 40점, 산수 20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 이거 잘못 적으셨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가지고 교무실로 갔지요. 네. 근데 선생님 자리에 앉아 계셔. 그래서 선생님 제 점수가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는 안 쳐다보고 저 머리를 꽉 틀어잡는 거예요. 아. 틀어잡고 교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서 교무실 문을 닫더니 그 세멘트 벽에다가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찢게. 아. 그러니까 피가 쏟아져, 코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난 너무 아프죠. 나는 왜 맞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산 그걸 뺐더니 얼굴에다가 막 쳐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주산 알이 얼굴에서 막 쏟아져 버리잖아요. 아. 그리고 난 기절을 해갖고 일어나 보니까 피가 범벅이 돼 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깊은 산을 2고개를 넘어야 돼요. 보리가 막 피었어요. 파란 보리, 노란 보리가. 너무 아파요. 코피는 계속 줄줄줄줄 흐르고 가고 아. 덩어리 피는 입속에서 계속 나오고. 예. 그리고 산을 넘어서 갔더니 자기 아들이 피가 범벅이 되었고 여기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놀랬겠죠. 그렇죠. 그냥 자기가 다리가 있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다가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일어나려다가 자기가 다리가 없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 피를 보고 얼굴을 보고. 그러더니 다시 이렇게 비틀거리더니 자기 목발을 짚고 내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막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막 애발로 막. 예. 그냥 나를 쳐다보더니 누가 이랬어? 얼굴이 왜 이래? 나는 그때까지도 제 얼굴에 주사 날이 3개 박힌지를 몰랐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근데 아버지가 주사 날을 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빼니까 그 피가 아버지는 서 있으니까 바지로 푹 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선생님, 이게 왜 그랬어? 모르겠어요. 예.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화를 나니까 목발을 짚고 부르르 떨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만나러요? 네. 아. 어머니는 아주 실신하고 누워있고 네. 내 얼굴을 보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울고 있고 형님 누나들은 전부 다 나를 쳐다보고 있고 아버지는 안 오고 밤인데 그때는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밤중이에요. 달하고 별하고 바람밖에 없어요. 그 시골의 밤에는 산중이니까 전부 다 저 높은 저 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집이. 아하. 맞아요. 그래서 아까 눈에 쏙 들어오셨군요. 저 산에서 예.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밤 늦게 우리 집을 향해서 네네. 막 손살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오신가 봐, 그렇죠. 엄마. 그랬더니 네. 엄마가 아버지가 아니다. 왜요? 네가 아버지는 쩔뚝거리고 와야 되는데 저렇게 불이 빨리 올 수가 없다. 저기 누굴 거나?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을 형이에요. 아. 막 쫓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가 큰일 났단 말이냐? 주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다냐? 네. 주정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 그래서 우리는 고무신을 신고 누나들이랑 형들이랑 저 산길을 넘어서 캄캄한 밤중에 그 마을을 향해서 막 울며 불며 산을 막 넘습니다. 2고개를. 가봤더니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학교를 쫓아갔는데 그래도 자기 옛날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 체면이 있어서 그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나면 안 되겠다고 하고 학교 가기 전 바로 전방 아, 네. 거기서 그분을 불러놓고 네. 문턱에 앉아 있다가
심장마비로 거기서 그대로 쓰러져 목발 짚고. 근데 죽기 싫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안 죽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이미 갔을 때는 시신이 돼가지고 쓰러지지만 않고 목발을 짚고 이 손이 안 펴져요. 꽉 잡고 있었어요. 자기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 담임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 눈을 감겨주셨어요. 가라고. 예. 아니 어렸을 적에 선생님을 무릎팍에 앉혀놓고 그 자애로운 모습으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함께 품으셨던 그런 아버지께서 받으셨을 충격이 정말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는 상여가 나가는데 나한테 상여를 따라오지 말래. 왜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까? 상여 오지 말고 너는 가서 공부를 해. 너는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네. 그 뒷말은 안 해주셨어요. 난 알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네. 그리고 우리 형제가는 사남 사녀였는데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국으로. 예. 고통 속에 살았죠. 전부 다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형님들은 정말로 공사판에 가서 일하시고 네. 나를 또 힘들게 사시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게 된 거예요. 원래 아버지 계셨을 때도 아버지 그 그렇죠. 병원비 때문에 이미 가세가 기울었는데 기울었는데 더 힘들어진 이제 거네요. 전국으로 흩어진 거죠. 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그냥 공장으로 가고.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혼자 어디로 가셨겠네요?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누나가 이 선생님 밑에다가 날 널 놔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를 부산으로 데리고 간 거죠. 아유,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환경에서 벗어나게 그러나 해야죠. 거기 가서 누나 집에 살았지만 제 마음속에가 고통이 생겼어요. 예. 어떤 고통이냐면 우리 고모가 우리 아버지 동생이죠. 아버지 제삿날 오면 네. 우리 형제간들 이렇게 나눴고 고모가 이렇게 말해요. 주정이 저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어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 아이고 아하.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군요. 그분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네. 고통스럽고. 그래서 저녁에 막 잠을 못 자고 혼자 걸어다니는 이상한 습관까지 생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보냈죠. 원래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재능이 아주 뛰어났어요. 네. 그림도 잘 그리고. 네. 제일 잘하셨던 것은 이 말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 나무를 하러 가려면 우리 집이 깊은 산중이니까 우리 집을 지나가야 돼요. 네. 그럼 나무를 하러 가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무 하러 가는 걸 잊어버리고 아버지하고 놀아버려요. 쏙 빨려 들어갔군요. 빨려들어서. 그러니까 예. 아버지는 그런 재능이 있었나 봐요. 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는 불쌍함을 갖고 있어요. 아. 다 잘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갑자기 가셨기 때문에 재산을 못 남겨놓으셨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추억 만든 아버지지만 네. 우리 사남 사녀 형제간과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 우리 어머니 50살인 어머니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을 주고 간 거죠. 그렇죠. 네. 물론 갑자기 가신 거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안 남겨놓고 오직 남에게는 잘하시고 훌륭하시지만 우리들한테는 너무 힘들게 하셨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이 존경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그런 게 물밀듯이 그렇죠. 느껴지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상여가 나가. 네. 그때 어머니는 나는 학교로 가라고 그래요. 그때가 6월 달이니까 학교에서는 6.25 노래를 배워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기억나요. 예, 풍금을 치고 네. 그 선생님은 네. 우리는 나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가라 했으니까 앉아서 6.25 노래를 배우는데 6.25 노래가 안 따라와. 막 눈물이 나. 근데 하필이면 그때 상여가 우리 학교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상여가 산에 갔다가 아버지를 묻으면 되거든요. 꽃상여. 네. 학교로 온 거예요. 학교. 왜 야, 그랬을까요? 그것도 웬일이에요? 청년들이 아버지 제자들이 아버지 상여를 메고 어떻게 이런 선생님이 있을 수 있냐라고 예, 예. 항의를 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시위하듯이 네. 이렇게 왔다 간 그리고 거군요. 돌을 가지고 학교에다 돌 몇 개 던진 거. 이게 아이고. 다예요. 착하죠, 그 당시는. 정말 착했네요. 네. 지금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돌고 갔다가 그 아버지를 모신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배웠던 그 문맹자들이 네. 지금은 나이가 꽤 돼버렸습니다만은 조합장, 면장 아하. 등등 다 마을에 유지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 아버지를 기리는 그 공적의 마음이 다 커요.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 예. 그 아버님 공적비가 있다고 예, 예. 그런 5 내용을 군데나 봤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5개요? 5 마을에. 5마을에. 예, 공군에 있는 5 마을에.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어디 가서 인사를 하면 너가 누구 아들이냐 그러면
박자, 종자, 실자 아들입니다. 아이고, 네가 그의 아들이냐.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호로 자식이란 말 안 듣도록 잘해라. 그게 너무나 또 저희들 그 힘들게 해줬어요. 압박하죠. 압박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모두 다 그 자취를 하면 탈선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시골에서 거기 다닐. 근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예뻐했던 아이인데 내가 저 아이들처럼 휩쓸리고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하시면서 네, 예. 점점 자신의 삶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네, 예. 마음에 흐뭇했습니까? 아주 싫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걸 몰랐죠. 모르시구나. 예. 그러시구나. 나는 지금 내가 아까 지금 오늘 이 말씀했듯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전부 다 닮아가는 그런가요? 이야기. 예. 남들이 그래요. 그 말씀하시면 쏙 빠져드신다 하셨잖아요. 네. 그 모습도 똑같으세요. 제가 똑같아요, 지금요. 선생님 말씀하시면 네. 쏙 아, 그래요? 빠져들고요. 예. 또 그 사랑스럽게 인자하게 주변 사람들 품는 모습도 아버지 똑 닮으셨고요. 또 뭐 어떤 거 생각하시면 내가 아버지하고 좀 닮은 게 있었을까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성격이 급한 거. 성격 급한 것도. 네.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지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형제간들 중에서도 저를 좀 이뻐했던 것은 네. 시키면 바로 해요. 아하. 시키면. 네. 그러니까 시키면 바로 몸이 말을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예뻐했어요. 아하.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예뻐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남들 위해 살았던 모습이 어머니는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꼭 하는 행동이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도 하고 막 이런 것도 꼭 지그 아버지를 닮았고 어허. 뭔 주머니에 있으면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따라다닌 것도 꼭 지그 아버지를 닮았고 네. 선생님도 집에 있는 돌반지 이렇게 빼다가 학생들 먹이셨잖아요. 근데 우리 제가 우리 책에서 어머니가 봤는 걸요. 우리 어머니가 네. 나를 쳐다보면 자기 남편을 닮아서 밉대요. 아하. 미우면서도 아. 이쁘대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것 알죠? 같아요. 애증. 예, 네. 미우면서도 예쁘대요. 저는 여기 출연 때문에 사진을 한번 찾아봤더니 아버지 사진이 한 장 있는 거예요. 우와. 근데 당연히 우리하고 찍은 사진은 없죠.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그 학원 훈장할 때 학생. 그 학생들하고 찍은 어. 사진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랜만에 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닮은 데가 없는데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길더라고요. 아하. 이게 닮은 것 같아요. 예. 아 선생님하고요. 예, 예. 닮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와. 잘생겼더라고요. 손이 길어요. 우리 형제간들은 일찍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네네. 네. 나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혀 미워했어요, 하나님. 네.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에 산을 넘어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과수원이 복숭아, 사과, 뭐 유자 이게 쭉 나열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쌀이 없어서 배를 골봐도 그 감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하나를 주워 먹지 않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어라. 좀 먹어라. 아. 좋은 걸 따다 주셨어요. 이 집 애들처럼 착한 애. 그렇게 배가 고프면서도 떨어져 있는 걸 하나 주워 먹지 않고 다니는 애들이다. 이렇게 착한 우리 형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돌아가게 해요. 아.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 형제간들을 온 사방에서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해요. 그리고 이 어린 나이가 왜 그 많은 멍해를 치고 살아야 돼요. 네. 난 너무 이게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는 마을에가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시지 않고 전도사님이 그 인도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전도사님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를 사랑한 줄 알았어요. 아유, 그러시겠네.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전도사님 부인도 있으면서 왜 우리 엄마까지 저러지? 막 미워했어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그 전도사님이 오면 교회를 안 갈 때예요. 막 장꼬방이 막 숨는 거예요. 장꼬방. 어허. 왜 숨지? 좋아하나? 네. 그냥 내가 그분이 쫓아왔을 때 전도사님한테 말했어. 우리 어머니 쫓아다니지 마세요. 부인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어머. 그런 게 아니다. 엄마가 이렇게 너 이놈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는 갈게요. 네. 근데 내가 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우리 착하게 살아도 이렇게 힘을 어렵게 주신 하나님 없어요. 막. 네. 너 막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린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형님들이 전부 누나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때 당시 내 표현으로는 예수 병에 걸린 사람. 하나님 네. 병에.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네. 무슨 일이 잘 됐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100점을 맞아도 모두 하나님 덕분이다. 네. 맨날 하나님 덕분. 그리고 밥 먹으려고 하면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나 혼자 교회를 안 다니니까. 네네. 그렇게 우리 식구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 나한테 늘 주장아 아버지 운명이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라. 예.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구만요. 세상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피를 팔면서 다녔어요. 네. 매혈. 아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을 갔는데 또 행편이 어려워서 입주 과외를 해야 돼. 입주 과외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완전 좋은 그 슬라이브 2층 집에 네. 저를 입주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 산 사람이 거기 집을 지어주고 고등학교 2학년을 유학을 보내면서 나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 가정교사처럼. 그렇죠. 가정교사 입주과에. 예, 예. 근데 얘를 가르칠 수가 없네.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아이고. 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 전화기 막 돌려서 전화할 네, 때죠. 네.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까지 너무 탈선을 많이 해서 내가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나갈랍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오늘 오후 저녁에 그 아이의 애삼촌을 만나보고 나가래요. 알겠습니다. 애삼촌하고 상의를 하라는 거죠. 네. 네. 밤이 됐어요. 애삼촌이 왔어요. 네. 근데 그 애삼촌이 누구냐면요. 세상에 그 선생님인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주판을 예. 때린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인 거예요. 그 애삼촌이. 예. 나는 10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너무너무 두근거렸어요. 예. 예. 겨우 참고 눌러오셨던 거 누르고 아니에요? 살았는데. 예. 근데 이제 형제간들은 다 용서하라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됐는데 제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분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면 그분도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예.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사람이라면 네네.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네. 사는 게. 그분이 선생님을 알아보던가요? 당장 알아. 내가 인사를 했죠. 선생님이 인사를 해야죠. 예.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으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인사를 했어요. 이분이 갑자기 너가 얘 가정교사냐? 네. 이 자식아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야지 막 욕설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선생님 나 이름이 박주정이에요. 알지?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그럴 수 있어? 죄책감을 1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 기대와 달랐네요. 네. 그때 저는 분노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계셔요. 예. 그래서 나는 도피처로 중이 되었네요. 예. 중이 돼야겠다 맘 먹었어요. 중이. 어머나.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근데 떨어졌더니 물이 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를 막 물이 쓸고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정말 위급하셨네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세요 막 그랬죠. 이제 할 수 없이